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는 특별한 중국어를 부탁해 제7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과에서 우리가 몇 월 며칠이에요 라고 할 때 今天几月几号라는 표현과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날짜, 숫자를 이용해서 날짜 말하기 배웠고요. 또 요일 말하는 표현 배웠죠. 그래서 요일 무슨 요일이에요 라고 할 때 今天星期几라고 했고요. 그 다음 요일을 말할 때는 今天星期一 또는 今天星期二 그런 것처럼 싱치 뒤에 그 숫자를 넣어서 그 요일을 표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처럼 중국어에서 참 숫자를 알아두면 또 숫자 발음을 정확하게 알아두면 굉장히 유익하겠네요. 그렇죠? 오늘도 역시 숫자와 관련된 그런 표현을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바로 나이 묻기입니다. 자, 중국어로요.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올해 나이가 몇이세요? 라고 할 때, 你今年多大? 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관련된 그런 표현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이 묻기. 자, 10세 이하 어린아이일 때는요, 지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 지라는 단어가 보통 10세 이하라는 그런 10세, 그러니까 10 이하라는 숫자를 의미할 때, 물어볼 때 쓰기 때문에요. 만약에 물어볼 때, 你今年几岁라고 하면 당연히 어린 꼬마에게 하는 그런 질문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10대 이런 아이한테 你今年几岁 하면 결례가 되겠죠? 10대 청소년한테 올해 몇 살? 뭐 이렇게 물어보는 말투 같이 느껴져요. 그래서 꼬마한테 이제 물어보는 표현 你今年几岁 올해 몇 살이니? 올해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자,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에게는요. 你今年多大? 今年多大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올해 나이가 얼마나 되세요? 올해 나이가 몇이니? 몇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이가 비슷한 동년배일 때는 多大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우리도 좀 존대를 해서 물어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중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연세가 많은 어르신께는요, 你今年多大年纪? 예, 多大年纪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多大年纪가 들어가면,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묻는 표현이구나, 라고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상황에서, 10세 이하인 꼬마에게는 지수에, 그 다음 비슷한 동년배에게는 또 따. 그 다음 연세가 많으신 분 한국어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을 때는 또 따니인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나이 묻기 표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어림수를 나타내는 또 역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전에 또라고 했을 때 또 따. 또 따니인지의 또는 얼마나 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또가 어림수를 남집과 같은 그런 어림수를 표현을 하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또가 굉장히 많은 뜻을 갖고 있죠. 원래 여러분이 알고 계신 또는 많다라는 형용사일 텐데 그것 말고도 얼마나라는 뜻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지금 보는 것처럼 어림수를 표현할 때도 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숫자 뒤에 또 양사를 쓰는데 이 경우는요. 끝자리가 0으로 끝난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多岁. 자, 끝자리가 0으로 끝났죠. 그래서 20여 세. 예. 이렇게 이제 20 몇 살이라고, 그러니까 20살 좀 넘은 거죠. 그런 나이를 표현할 때 어림수, 남짓이라는 뜻의 또를 붙일 수 있는데 이때는 바로 이 수이라는 양사가 그 또 앞에 또를 먼저 앞에 쓴다는 거죠. 그래서 20多岁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걸 20岁또라고 하진 않죠. 왜냐하면 20점 몇 살은 없죠. 20.5살 뭐 이런 표현은 안 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끝자리가 0인 경우에는 그 양사 앞에 또를 씁니다. 그래서 그 점 좀 주의하시고요. 자, 그다음 끝자리가 이제 0이 아닌 경우예요. 끝자리가 0이 아닌 경우에는요. 숫자 뒤에 양사가 오고 그 뒤에 또를 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岁多라고 하면요. 1살 남짓이죠. 예, 그래서 보통 12개월에서 24개월 사이 아이 같은 경우 이게 이제 2岁多가 되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또가 이제 끝자리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양사를 먼저 왔고 그 뒤에 또를 붙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잘 보세요. 성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 1, 2라는 숫자는 일성이었죠. 2였는데 여기 갑자기 양사 앞에서 수이라는 단어 앞에서 그 하나 일자는 2,
이성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떡하죠? 또 어려운 게 하나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앞서서 삼성 뒤에 삼성이 올 경우 이성, 삼성으로 된다라고 한 말 기억나실 거예요. 일과 제 앞부분에서 했는데요. 자, 또 뿌라는 것도 사실은 뒤에 오는 성조가 또 사성이 오면 앞에 온 뿌는 이성으로 바뀐다 했죠. 자, 하나 일자도 사실 성조가 바뀌는 그러한 예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성조가 자꾸 바뀌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중국어에서 이렇게 성조가 바뀌는 예는 지금 삼성의 경우, 그리고 뿌의 경우, 그리고 지금 보는 하나 일이 나오는 이의 경우가 이거 다른 거는 별로 이렇게 성조가 바뀌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한번 성조 변화 한번 살펴볼게요. 자, 원래 하나 일은 이 일성이죠. 자, 이 일성인데 이건 언제 쓰이냐? 바로 그냥 단독으로 이 숫자를 읽을 때, 또 서수 개념일 때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요, 몇 월 며칠이다라고 할 때 1월, 2회 일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1일이다, 2하 일성으로 했죠. 자, 그럼 1월 첫 번째 달이 1월이죠. 그 다음 1일, 몇 월 며칠 할 때 1일이라는 것 바로 첫 번째 날이죠. 그래서 그땐 다 서수의 개념으로 봐서 일성으로 합니다. 그래서 2회, 2하 하면 1월 1일이라는 표현이고, 그래서 숫자를 단독으로 읽거나 서수의 개념일 때는 일성으로 하고요. 나머지는 이제 뒤에 뭐 양사가 오거나 이럴 때는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성으로 읽을 때, 사성으로 읽을 때인데요. 보통은 다 사성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오는 단어가 뭐 일성이 오거나 이성이 오거나 삼성이 올 때는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삼성이 올 때는 앞에 나온 하나 일자는 사성으로 읽어요. 근데 뒤에 사성이 오면 이성으로 바뀌어서 읽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수의 또라고 했을 때 수의가 사성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일자는 이성으로 합니다. 너무 복잡해요라는 지금 여러분들의 막 그런 불만 어린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될까요? 아예 그냥 발음을 기억하세요. 이수의 또, 그냥 만약에 한 살이라고 할 때는 그냥 이수의, 예, 이성, 사성으로 한다라고 그냥 기억을 하셔도 돼요. 꼭 하나 일은 무조건 일성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살은 이수의, 이성, 사성으로 발음해야지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기조사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어기조사는요, 문장 끝에 쓰이는 게 어기조사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기조사인데 뭐 문장 중간에 든 어기조사는 없죠. 그래서 문장 끝에 들어간 것을 어기조사라고 하는데, 러 같은 경우는 어기조사 러는요, 새로운 상황 또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 예문 한번 볼게요. 我哥哥现在有工作了. 예, 我哥哥现在有工作了. 자, 만약에 러가 없다면요. 我哥哥现在有工作 하면은 우리 오빠는 지금 일이 있어요. 뭐 직업이 있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근데 뒤에 러가 있다면 예전에 오빠가 직업이 없었는데, 일자리가 없었는데 생겼다는, 최근에 이제 생겼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새로운 상황, 변화를 의미하죠. 그래서 我哥哥现在有工作了. 그래서 러는 그런 역할을, 새로운 상황 또는 변화된 사실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만 볼까요? 他的病已经好了. 그녀의 병은 이미 나았어요 라고 할 때, 자, 어떤 어감을 갖고 있냐면, 자, 러는 여기서 이제 변화가 있죠. 그 전에 아팠는데 지금은 나았다라는 그런 어떤 새로운 상황을 나타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他的病已经好了. 예, 그래서 어기조사 러의 쓰임 한번 여러분이 잘 구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의문 대명사 쉐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他是谁? 그는 누구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쉐이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바로 쉐이는 묻고 싶은 대상이 사람일 때 씁니다. 묻고 싶은 대상이 사물일 때는 뭘 쓴다고 배웠죠? 네, 바로 什么예요. 근데 그건 사물일 때 묻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할 때 这是什么? 저거 뭐예요? 那是什么 했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람일 때는 什么를 쓰는 것이 아니라 谁를 써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모든 의문 대명사는요, 뒤에 어기조사 말을 따로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他是谁? 그는 누구예요? 라고 하지, 他是谁吗? 그는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뒤에 또 말을 붙이면 이건 비문, 잘못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这是谁的手机? 아, 이건 누구의 핸드폰이죠? 이거 누구 핸드폰이에요? 라고 할 때, 谁的手机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여기에서 또 중요한 점은요, 더 구조조사 더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더자를 빼고, 这是谁手机? 라고 하면 틀린 표현이 돼요. 그래서, 这是谁的手机? 할 때, 구조조사 더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谁는 이제 누구의, 그쵸? 누구라는 어떤 대상을 물어볼 때 이렇게 谁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건 누구 책이요? 라고 할 때, 那是谁的书? 예, 저건 누구 책이요? 할 때, 누구의, 谁 쓰고요. 누구의라고 하면 谁的. 그 다음에 书 이렇게 쓸 수 있죠. 여기서도 구조조사 더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这是谁书? 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这是谁的书? 라고 해야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이제 문법 내용 중 중요한 건데요. 네, 접두사, 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앞에, 그쵸? 수사 앞에 띠를 붙이면 서수가 됩니다. 우리 한국어 들었죠? 자, 1, 근데 제1, 제2, 제3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서수가 됩니다. 기수에서 서수가 되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기수 2에 1이 서수가 되면 띠2 제가 그랬죠? 하나 일자는 단독으로 읽거나 서수로 쓰일 때는 이 일성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앞에 접두어 띠를 붙였을 때 하나일 그대로 일성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띠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라는 숫자는요, 얼인데 두 번째는 띠얼. 예, 두 번째라고 할 때는 띠얼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숫자 앞에 띠를 붙이면 제 몇 번, 제 뭐뭐 또는 몇 번째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띠빠 하면은 8번째라는 뜻이 되고 띠10 하면 이제 10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서수 일반 기수가 띠를 앞에다 넣으면 기수에서 서수로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자, 서수가 또 수러 앞에 위치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서수는 어디에 위치하느냐? 자, 지금 살펴보시면요. 니第一次来吗? 처음 오는 거예요. 당신은 너는 처음 오는 거니? 아니면 당신은 처음 오는 거예요? 라고 물을 때요. 예, 第一次, 第一次가 바로 라이를 꾸며주는 부사어로 쓰였습니다. 처음 오는 거예요. 이렇게 부사어로 쓰였거든요. 그럴 때는 라이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你来第一次吗? 你来第一次吗? 예, 안 되죠. 왜? 자, 第一次가 라이를 수식해 줄 때 바로 한국어 어순과 마찬가지로 라이 앞에 第一次를 놓아줘야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서수가 수러 뒤에 위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서수가 그 동사 앞에 위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这是第一次 이번이 처음이에요 라고 할 때요. 이때는 이제 뒤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시의 목적어로 第一次가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수가 수러의 앞에냐 뒤에 오는 거냐는 건 서수가 수러를 수식해주는 그런 성분으로 쓰일 때는 서수 수러 앞에 쓰이고요. 수러의 목적어로 쓰일 때는 그 수러 뒤에 놓으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배운 문법 그리고 또 주요 구문들이 실제로 대화문에서는 어떻게 사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진옌 지수라고 데이비드가 김하나에게 물어보네요. 예, 그 아이는 올해 몇 살이니? 예, 그때 타진옌 우수에 그 아이는 올해 그 아이는 올해 5살이야 라고 합니다. 이미 데이비드는 그 아이가 이제 굉장히 어린아이인 걸 알고 있는 거죠. 10세 미만의 꼬마라는 거 알기 때문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에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김하나의 대답 우수에라는 표현 나왔죠. 그래서 보통 10세 미만 꼬마에게는 지수에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 잘 우리 대화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他已经认识1000多个字了. 예, 他已经认识1000多个字了 해서요. 그는 이미 1000여 개의 글자를 알아요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어림수를 나타내는 또 한번 볼까요? 자, 또는 자, 1000여 개 앞에 끝자리가 0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1000여 개의 글자. 그리고 글자는 뭐 반 개의 글자라는 건 있을 수 없잖아요. 글자를 셀 때는 보통 1개, 2개, 3개지 뭐 0.5개의 글자 이런 건 없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사 뒤에 또를 붙이고 그 뒤에 양사 끄가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징 뭐뭐러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미 벌써 어떠한 상황이 되었다, 어떤 상황에 이르렀음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요. 타 이징 认识
2000多个字了. 그 아이는 이미 1000여 개의 글자를 안 돼. 라고 이제 알고 있대요.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 어떤 상황이다 할 때 이렇게 지금 이징 뭐뭐러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벌써 30살이야. 라고 할 때, 我已经30岁了.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징 뭐뭐러, 이미 뭐뭐한 상황이 되다. 이미 뭐뭐가 돼버렸다. 어떤 상황에 이르렀음을 나타낼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쉐이를 이용해서 이제 물어보는 의문문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누구예요? 라고 할 때, 他是谁? 대답이 누구였죠? 他是我同学. 그는 우리 반 친구예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쉐이는 사람을 물어볼 때 쓰는 의문 대명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쉐이가 들어간 문형에서는요. 말을 붙이지 않아요. 그쵸? 他是谁만 하지 않았죠? 他是谁 이렇게 말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요. 대화 2. 자, 서수가 어디에 위치하냐? 잘 위치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你第一次来中国吗? 처음 중국에 오는 건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 대답에 不是 아니요. 这是第二次 2번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했죠. 자, 이때 위치 둘 다 지금 서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위치 한번 볼까요? 하나는 라이라는 동사 앞에 쓰였고요. 하나는 시라는 동사 뒤에 쓰였습니다. 자, 어떨 때 앞에 쓰고 어떨 때 뒤에 쓰인다고 했죠? 바로 라이를 꾸며주는 부사어 역할, 라이를 수식해주는 부사어 역할을 할 때는 서수가 수러 앞에 옵니다. 반면 서술어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 즉 시라는 그 동사의 목적어로 쓰인 경우는 당연히 수러 뒤에 위치하겠죠. 그래서 서수의 위치 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숫자를 이용해서 나이를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또 서술을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뭐 다음 시간도 그렇고 계속 조금 숫자 관련 익힌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아직도 지금 숫자를 읽는 게 좀 익숙치 않다면요. 숫자 연습 좀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8과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再见!